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입시 전략을 알아보는 입시의 정석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이제 6장의 수시 지원 카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수시 지원 전략부터 고1, 2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2028 대입까지 학년별 입시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영동일고등학교 윤희태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마다 내신이 강한 학생도 있고 또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은 학생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유형에 따라서 이 수시 6장의 카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시기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이 모두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수시 6장의 지원 카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학생 본인의 교과 성적과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하여 수시 모집에서 승부를 보는 교과형으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정시 모집까지 염두에 둔 수능형으로 지원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교과 성적과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게 되어지는데요. 주의해야 할 측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을 정리하면서 각 모의고사 중에서 잘 본 성적을 가져와서 본인의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학평에서는 국어 성적이 제일 좋으니까 국어 성적은 3월 걸로 가지고 오고 5월에는 수학 성적이 좋으니까 수학 성적은 5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매달 좋은 과목을 갖고 오는 어벤져스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요. 모의고사별로 받은 최고 점수를 가져오기보다는 과목별로 안정적으로 받는 점수로 모의고사 성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과형 수시 지원은 교과 전형을 안정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가져가면서 나머지 카드들을 종합이나 논술 전형으로 상향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수능형 수시 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한 3-4개 정도 상향 지원하고 보험형으로 현재 모의고사 성적보다 낮은 대학들도 2개, 3개 정도 지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보험용 지원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고사가 있어서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네. 논술 전형도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논술은 내신이 좀 부족할 때 상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 논술 카드를 써볼 만한 학생은 누구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은 누구일까요? 네, 논술 전형의 경우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모집 인원은 매우 적고 지원자는 매우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7 수시 모집에서 수도권 대학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 전형이 약 44%, 교과 전형이 약 32%, 실기, 실적 전형이 약 9%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본다면 논술 전형은 좁고도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모집 인원에 비해 지원자는 매우 많기 때문에 지원 대비 합격률이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 논술 공부를 이번 여름방학에 시작했거나 빨라도 지난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생보다 논술 공부량 자체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합격률은 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면서 합격할 거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예 안 썼다고 생각하고 정시에 수능 위주의 전형을 메인 전형으로 수능까지 열심히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의 합격률을 높이려면 무턱대고 선호대학 위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출제 범위, 출제 방향성 등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한번 볼까요? 이제 이맘때 신청을 받는데요. 원서 접수 전에 교내 추천 절차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통 지금이 학교장 추천 전형 가정통신문이 발송되는 시기입니다. 빠른 학교들은 이미 1학기죠. 1학기 끝날 무렵 이미 학교장 추천 절차를 시작했고요. 수시 지원 카드를 확인하면서 전형명에 혹시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교에서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야 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학의 요강을 살펴보면요. 지원 자격에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 가정통신문의 대학 목록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추천을 받을 수가 없고요. 특히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절차 없이 막 지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후 학교에서 확인 절차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아예 수시카드 한 장을 날릴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학교장 추천을 신청하고 또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지역균형 전형하고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지 우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역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요, 특정 지역의 학생이 특정 지역 안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 쓰는 전형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법률에 정한 권역별로 나눠져 있으며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의학계열과 간호계열은 일정 이상의 비율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꼭 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고교 간의 교육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여러 지역의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주로 수도권 대학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이러한 전형에 해당되고요. 학교당 2명씩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고1 학생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고1 학생들이 치를 수능 날짜도 발표가 됐는데 2028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에다가 또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집니다. 대학들은 개편된 수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내년 대입부터 수능이 개편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떻게 수능을 반영할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대입에서 수능의 활용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8 대입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형태로 수능을 반영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 위주의 전형이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 백분위 등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다만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와 계열별로 인문계열은 사회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과학을 반영하는 학교, 그리고 계열에 상관없이 둘 중에서 잘 본 과목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국수형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면서 탐구 과목은 소홀하게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개편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대학 입시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성적과 강점 또 진로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